그냥 감옥에 가면 죽으라는 거지. 생존율 30%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 감옥은. 뛰어내렸죠. 4층에서. 뛰기 시작인 게 내 몸이 자동으로. 집으로 가면 어차피 잡히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유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 그 다음엔 내 신분이 노출됐구나. 막 그러는 사이에 저쪽에서 남자도 2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들. 그냥 나는 여기서 달아나야 되겠다. 근데 달아나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왜 감옥에 가게 되면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난 돈 다 뺏겼고 엄마 아빠는 늙어 있는데 누가 그걸 해줄 건데. 그냥 감옥에 가면 죽으라는 거지. 감옥에 가면 그냥 생존율 30%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 감옥은. 그래서 달아는 놔야 되는데 어떻게 달아나지? 근데 딱 그게 상황이 된 게 그 전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3월 달인데 와 무슨 눈이 이렇게 오지? 밤새 오는 거예요. 내려서 끝이 아니고 막 허리를 치게 눈이 딱 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왔으니까 북한은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만 트는 거예요. 보이고 내 청소 안에 이 운동장을. 그러니까 얘네가 이 눈을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벽체에다가 건물 쪽에다가. 그걸 보면서 부럽다. 자네께도 밖에 나가서 저 눈이라도 맞는구나. 나는 어떡하지 하고 내려다보다가 오늘 저녁에 저쪽으로 내려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파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보위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족이 밥을 나르거든요. 이렇게 숟가락도 다 안 주고 숟가락 앞에 대가리만 줘요. 때리게 되면 애들 불지 못하니까 그냥 어차피 죽을 바에는 죽자 하고 해서 이게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이렇게 끝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삼켜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위부 들어가게 되면 숟가락 절대 안 줘요. 북한 감옥도 똑같아요. 딱 앞대가리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앞대가리 가지고 밥 먹다가 그날 저녁에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밥 먹다가 그거 애들 보고 나 저길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9시 되면 이 개요라고 해서 죄수들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전사 애들. 이런 애들도 9시, 10시 되게 되면 추우니까 자꾸 날로 쪄여가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이젠 자겠지 하고 자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새살창 뜯기 시작했지. 왜냐면 나무 창틀에 새살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못을 이렇게 구부렸어요. 이렇게 북한의 못이 또 그렇게 잘 휘어져요.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숟가락 앞대가리 벤치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그 밑에 이게 2개 딱 연결한 것만 뽑고 위에 양쪽에 하나씩만 뽑으면 이렇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뛰어내렸죠. 4층에서. 근데 다행히 안 다치고 그 눈 위에 제대로 딱 떨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북한군에 있을 때 착취 훈련 참 잘했구나. 그 8년 동안 그게 그냥 한 거 아니었어 내가. 착취 딱 해서 그래서 그 보위부 담장이 또 2층이에요. 그 2m거든요. 보위부 담장이. 그 2m 위에 또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감겨놨어요. 전기는 투입 없는데. 근데 딱 봤는데 저기서 사람 그림자가 얼른 하는데 그거 딱 봤는데 보니까 남자 둘이 오는 거예요. 야! 하는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사람이 그 순간적인 힘이라는 게 있잖아. 나 이젠 잡히면 여기서 그냥 맞아 죽겠구나, 개처럼. 그 순간에 사람이 그동안 내가 1시간을 넘게 그걸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니 그 순간에 힘이 나오더라고요. 간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갖고 원래 튀어가지고 넘어서 뛰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그다음부터 돌아와서 그다음 정문으로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뛰기 시작인 게 내 몸이 자동으로 분만강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집으로 가면 어차피 잡히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반사적으로 두만강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아마 거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뛰기 시작해서 딱 두만강 앞에까지 갔는데 저는 그래도 3월 달이니까 눈은 왔어도 강은 흐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앞쪽만 녹아 있고 가운데는 얼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약간 주춤해도 얘네가 거의 따라붙었어요. 와, 이제는 끝장이다 그냥.
그냥 여기서 죽는 게 가장 깨끗하겠다. 그래 그냥 물에 들어섰죠. 그러니까 얘네가 딱 물에 들어서니까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네 또 계속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설득하는 거야. 야 나와 그냥 나와. 근데 내가 나가요? 못 나가지. 나가면 얘네가 날 때릴 텐데. 왜냐면 자기네가 졸았기 때문에 내가 튀었으니까 그걸 나한테 보복할 거 아니에요. 와 그래갖고 그냥 에이씨 뭐 다 죽는다고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냥 그 물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이게 두만강 하류 쪽 보게 되면 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좀 더 내려가면 물골이 약해지면서 바다하고 합수되는 합수목이 있어서 진짜 그걸 잘 건너지 못하면 그 소에 휘말리게 되면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그쪽 강 쪽에 걸렸던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 꼭대기에 막 남자들이 웅성웅성 하고 예, 어떤 집에 떡 눕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야야야 북한 여자다 이거 빨리 신고하면 자기네 그때 돈 막 3,000원씩 받을 때였어요. 공안에서 북한 사람 하나 신고하게 되면 야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그 아랫마을에 북한 여자 하나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는 대방들이 누군가 하고 내려온 거예요. 두 애가 야 우리가 데리고 갈게. 이거 내 아는 동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저를 자기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연길까지 들어가서 이분들이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제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은 북한에 못 간다. 어차피 가면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3년만 돈 벌게 해달라. 왜냐면 북한이 그 당시 중국에서 살다가 자발적으로 와서 자수하고 돈을 바치게 되면 면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당원인데 당 생활 안 했는데 북한에다가 10만 원을 국가에다 바치니까 다시 복당시켜가지고 당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 아는 언니가 북한에서 그 당시 위안화 100원이 중국 돈이 48,000원. 이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 했어요. 49,500원. 근데 그 당시 그 북한 주민의 월급이 얼마였냐면 제가 그때 1,480원 받을 때거든요. 월급으로. 쌀 가격이 4,000원, 3,800원 이럴 때였어요. 그러면 중국 돈 10만 원이면 정말로 북한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큰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난 10년까지는 안 된다. 왜냐면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난 3년만 딱 돈을 벌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알겠다라고 해서 소개해 준 데가 한국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장님이 면접을 보자고 하니까 만나자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이 중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너무 중국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가정부를 쓰기 위해서 돈을 2,000원 줄 테니까 진짜 음식 잘하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2,000원이 나한테는 큰 돈이니까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 같이 있어 보니까 말도 통하고 이 사람은 그다음에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죽어도 뭐 한국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입당하고 대학 왔는데 그걸 내가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한국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 한국이 싫다고 하냐 그래서 아니 거기 미국 식민지인데 거기를 왜 가냐고. 못 가지. 내가 당원인데 당원이 어떻게 거길 가냐고. 내가 가면 국정원이 날 바로 죽일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라고. 민주국가라고. 응. 아유 그런 국정원이냐고. 왜 날 자꾸 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너무 똑똑한 사람이 왜 그 지옥 같은 데를 다시 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그러면 한국에 한번 가보자고. 나랑 같이 가봐. 가보고 진짜 좋으면 거기서 살고 아니면 다시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어리숙하게 그걸 진짜 믿었어요. 네가 북한에서 중국 그냥 불법으로 왔잖아.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랬더니 한국이면 어떻게 가요? 그 군사분계선 넘어가야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대요. 비행기 어떻게 가요? 그게 여권이라는 걸 해준대요. 그래서 그럼 가자 해가지고 북경으로 넘어가서 출입국을 통과하는데 자꾸 아래 우로 훑어보고 뭐라고 시부룩 말하고 나는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어차피 한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니까 한참을 보더니 자꾸 이러더니
에이 하더니 그냥 뚝 찍더라고요. 그래갖고 겨우 통과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인천공항이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라. 빨리 또 이동해 나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착 통과했는데 보니까 중국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10개가 되고 뭐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쪽에 딱 서려고 하니까 야, 네가 왜 외국인이야?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이니까 야, 네 한국 여권지 있는데 왜 외국인이야?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섰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내 순서가 돼서 딱 여권 들이밀었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바로 여권으로 바닥에다 딱 찍는 거예요. 삑삑삑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러더니 선생님 여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차, 뭐지? 내 선생님인 건 얘밖에 모르는데 왜? 내가 북한에서 선생님 하다 왔잖아요. 레지던트 하다 왔으니까.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 이 뭐야? 얘가 나를 꼰질렀어?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 내 신분이 노출됐구나.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빨리 말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있잖습니까? 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살랑살랑 말하니까 앉아있다가 올라 뭐라고요? 그래서 제 있잖습니까? 북한에서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분이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더니 선생님 그래서 예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슬프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나 잡혔네. 이젠 어떡하지? 죽었네.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너 이제 끝났어. 죽었어. 막 그러는 사이에 저쪽에서 남자도 2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항 담당 국정원 직원들. 그분들이 딱 와가지고 일단은 선생님 저분들이랑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뒤로 해가지고 가니까 새카만 밴이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타고 이동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딱 국정원에 밤에 한 9시 반 돼서 도착하니까 이미 취침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식당도 다 문 닫았다 그러면서 야, 이 시간에 밥이 없을 텐데 식당에도 다 퇴근했을 텐데 일단은 헌병한테 시키는 거예요. 가서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있는 대로 가져다가 일단 대충 먹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딱 내려가서 한 10분 있다가 식탁에다 밥을 딱 가져왔는데 하얀 쌀밥에다가 소고기 묵국에다가 김, 이런 얇은 김 이런 거 한 3개에다가 계란 후라이 3쪽인지 2쪽인지 그다음에 깍두기 김치 그렇게 해서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직 선생님이 아유 정말 힘들게 대한민국까지 오셨는데 첫 식사를 이렇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아마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식사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난 이것만 봐도 사실 잘 먹는 건데 그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은 그렇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복도에 몇백 명이 나와 서 있는 거예요. 탈북민이 온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건 생각 못 했거든요. 왜? 그 가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 인천공항으로서는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물어봤더니 뭐 태국, 베트남, 몽골로 해서 자기네 몇 달씩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탈북민이 그렇게 많은 줄.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국정원 조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희는 핵배낭 부대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 국정원이 깜짝 놀랐어요. 야야야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다음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자 입에서 핵배낭 소리가 나오는데 북한이 언제 핵을 사용했어? 아직까지 우리 정보 들어온 게 없는데. 그래서 실제 본 적이 있냐? 내가 만져보진 못했고 우리가 훈련은 그렇게 받았었고 유사시 우리한테 쥐어주는 거는 핵배낭이고 그냥 가서 터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특공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우리한테 쥐어주는 거는 소형 미사일이 아니라 무조건 핵배낭을 쥐어준다 했다. 그 한 개 지역을 그냥 완전 초토화시키는 게 우리의 작전 임무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내가 발설을 해가지고 그때도 국정원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아, 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 했거든요. 2년인가 있다가 북한의 열병식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저희가 계속 훈련했던 거는 대한민국 청와대. 똑같은 청와대 모형이 있다라니까. 똑같은 청와대 모형에서 그 위에 산탁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할차 연습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그 아파트 가상 건물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침투하고 해야 되니까.
그 가상 건물이 다 4층, 3층, 2층의 가상 건물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청와대 모형 건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 대한민국도 별게 아니구나. 아파트 건설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완전 요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상 건물 놓고 훈련 많이 했어요. 청와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가상 건물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앞벽만 있는 거예요. 앞벽만. 예, 그렇게 가상 건물을 만들어 놓고. 예, 훈련. 방송국이 있고 그리고 뭐 국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각 대대마다 그 대대 또 이게 자꾸 이게 어느 대대 뭐 3대대 하게 되면 3대대가 이번에는 청와대 하게 되면 3대가 딱 청와대를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또 이게 바뀌어요. 예,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임무 이게 역할에 따라서 모든 부대가 그 어느 지점의 순간에 했을 때 다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훈련. 한 개 여단이에요. 한 개 여단. 한 개 여단이 한 4,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각 대대마다 임무가 또 따로 지어지거든요. 청와대의 타격 지점이 달라요. 청와대, 방송국 다 있는데 북한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100명이 투입돼 가지고 대부분 낙하산은 위에서 다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타격 지점에 의해서 100명이 떨어져서 10명만 생존해도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100명이 떨어졌는데 그 위에서 하게 되면 위에서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투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참모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도 살고 싶지? 그러면 열심히 훈련을 해. 100명 중에 10명이 돼.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터져 죽게 되면 그냥 개죽음이고 10명이 되게 되면 영웅이 되는 거야. 네, 반인륜적인. 근데 그때는 그거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최고의 10명이 될 거야. 일단 사실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나에게 또 다른 인생 그리고 지금에는 정말 이 나라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첫째도 둘째도 지금 내 아이한테 나 같은 그런 삶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환경을 내가 마련해 준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줬고 또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찌 보게 되면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나라다. 그래서 제가 조사 다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데 이제 나가서 결혼할 건데 데리고 오신 분이랑 할 건 아니죠? 그래서 뭔 소리 합니까? 나를 대한민국에 데려다 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말했다가 무서운데 처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돈 줄지니까 그냥 돈 주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젠 다 총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총살합니다. 아들이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보임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서 열백 천만을 교육하자는 거예요. 너네도 저렇게 되면 이 사람 좀 죽는다. 참담한 현실인데 여성들을 막 몸에다 감추거든요. 탈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브라만 그냥 딱 놔두고 옷이고 뭐고 다 펼치고 뜀뛰기 시킵니다. 일단 질러놓고 뒤처리는 나오든 안 나오든 후에 가서 하는 겁니다.